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을 크게 높이는 비결을 배워볼 거예요. 같은 시기, 같은 시장인데 어떤 종목은 플러스 50%, 어떤 종목은 마이너스 30%인 이유가 뭘까요? 그건 경기 사이클과 업종 흐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업종 순환, 섹터 로테이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경기가 좋아질 때 뜨는 업종, 안 좋아질 때 버티는 업종이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거죠. 이 강의에서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쓰는 11개 섹터 분석법을 한국 시장 특성에 맞게 정확히 적용해서 차트에서 지금 어느 업종으로 돈이 흘러가는가를 미리 읽는 실전 기법을 배울 거예요. 지금 화면의 삼성전자 주봉 차트에서 보는 것처럼 경기는 반복돼요. 회복 그러면 호황 그러면 정점 그러면 하락. 이 사이클이 몇 년 단위로 반복된다는 건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각 단계마다 돈이 흘러가는 부승 업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계절마다 팔리는 옷이 다르듯이요. 회복기, 은행부터 살아나요. 금리가 낮아지니 대출이 늘어나고 시중에 돈이 풀리거든요. 그 다음엔 철강, 화학, 시멘트 같은 소재주가 뜨죠. 원자재 수요가 회복되고 가격이 오르니까요. 호황기, IT와 자동차 같은 성장주들이 강세를 보여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소비자도 활발히 구매하는 때니까요. 다만 금리가 급등하면 약세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약세장 신호시 전기가스, 의약품, 생활용품 같은 방어주로 포트폴리오를 이동해요. 어려운 시절에도 사람들은 밥 먹고 약 사니까요. 이것이 섹터 순환의 기본 원리랍니다. 지금 화면에 삼성전자 일봉을 보면 한국 시장의 특수성이 눈에 띄어요. 상위 10개 주식이 코스피 전체의 약 70%를 차지한다는 거죠. 비교, 미국 S&P 500은 상위 10개가 39%. 한국은 더 심하죠.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자동차, 현대차, 기아 4개 종목만 해도 전체의 50% 이상을 좌우해요. 다시 말해, 이 둘이 오르면 코스피도 오고 내리면 코스피도 내린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한국의 섹터 순환은 사실상 반도체와 자동차의 춤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반도체 특성, 메모리 칩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 실적 동반 급상승, 과잉 공급되면 추락. 역사적으로 3에서 4년 주기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죠. 자동차 특성, 글로벌 경기에 민감해요. 미국, 유럽 경제가 좋으면 수출 증가, 금리 급등하면 구매자들이 할부금융을 피하면서 수요 급감. 지금 화면의 KODX 반도체 주봉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 시장을 글로벌 11개 섹터로 분류할 수 있어요. IT, 반도체, 통신, 금융, 헬스케어, 자동차, 산업, 에너지, 부동산, 생활필수품, 소재, 유틸리티 등이죠. 실전 팁, 코스피 지수와 함께 섹터별 ETF를 여러 개 띄워봐요. 반도체 ETF, 자동차 ETF, 금융주 ETF를 나란히 놓으면 지금 누가 앞서 나가는가가 한눈에 보여요. 예를 들어 반도체가 신고점을 경신하는데 금융주는 움직이지 않으면 금융의 차례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죠. 더 깊이 보려면 상대 강도를 활용해요. 반도체 ETF 가격을 자동차 ETF 가격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 선이 올라가면 반도체가 자동차보다 더 강하다는 뜻이고 내려가면 자동차가 강해지는 거죠. 차트에 이 선을 별도 윈도우로 띄워놓으면 섹터 간 강약이 눈에 띄어요. 현재 2026년 6월는 AI 관심과 반도체 수급 타이트로 IT 섹터가 우세지만 교과서적 패턴으로는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금융주와 유틸리티가 반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글로벌 경기 지표들을 미리 봐야 해요. 미국 GDP, 유로존 제조업 PMI, 중국 수출 같은 지표들이 한국 수출주들의 실적 변화를 몇 달 앞서 예고하거든요.
반도체 실적도 마찬가지. 디램 현물 가격이 오르면 메모리 칩 회사들의 실적 개선 신호고, 웨이퍼 이용률이 높으면 업계에 수요가 많다는 뜻이에요. 지금 화면에 기아 일봉에서 보는 것처럼 업종 간 순환 기회를 포착하려면 3가지 신호를 봐야 해요. 첫째, 기술적 신호. 차트에서 어떤 섹터가 52주 신고점을 경신했나요? 그럼 이미 많은 투자자가 진입했다는 뜻이고 조정이 올 확률이 높아져요. 반대로 52주 저점 근처인 섹터는 회복의 기회가 큰 거죠. 둘째, 펀더멘털. 코스피 200 종목들의 실적 성장률이 섹터별로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실적 증가율이 높은 섹터는 주가도 함께 오르기 쉽고 악화하는 섹터는 조정을 받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 섹터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전년 대비 올라가면 신호는 긍정적이라는 뜻이죠. 셋째, 글로벌 신호. 미국 S&P 500의 섹터별 추세를 반드시 보세요. 미국에서 IT 섹터가 약해지는 신호가 보이면 한국 반도체도 따라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마찬가지로 미국 자동차 판매 부진이 보이면 현대차 같은 수출주들도 미리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경고 과열 경고. 특정 섹터의 PE, 주가 수익비가 5년 평균의 150% 이상으로 오르면 조정 신호예요. 즉, 주가가 실적보다 훨씬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차익 실현이 올 때까지 신중해야 한다는 신호죠. 지금 화면에 한국전력 일봉에서 보는 것처럼 경기가 약해지는 신호가 나타나면 투자자들의 전략이 공격에서 방어로 바뀌어요. 생활필수품, 식품, 음료, 담배, 과 유틸리티, 전기, 가스는 경기가 안 좋아도 사람들이 계속 샀으니까 주가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에요. 라면값이 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불경기에도 전력가스 수요는 줄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어주들은 배당도 높아요. 역사적으로 전기가스 금융업 같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내는 회사들이 배당을 충분히 돌려주는 구조가 있어요.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은 안정성이 높으니 배당 정책도 보수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하죠. 2026년 기준으로 한국 주식의 배당금은 약 15.4%의 세금이 나가요. 매년 변동되므로 거래 전 국세청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 세금을 차감한 후에도 충분한 이익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팁, ISA 계좌를 활용하면 배당금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배당주 비중을 ISA에 집중시키는 전략이 효과적인데 정확한 한도와 비과세 범위는 금융감독청 공식 안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지금 화면의 코스피 주봉에서 정리해보면 경기 단계마다 뜨는 업종이 달라진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 신호를 차트에서 미리 읽으면 다른 투자자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죠. 구체적인 순환 전략, 회복 신호가 보이면 금융주와 소재주에 먼저 진입. 그러면 호황기에는 IT 산업주로 시프트. 그러면 경기 약세 신호가 나타나면 생활필수품 유틸리티로 이동.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옮겨 탄다는 게 순환매의 정의예요. 한국 시장의 특징, 코스피의 절반 이상이 반도체와 자동차로 구성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둘의 글로벌 수급, 실적 사이클, 기술 트렌드를 항상 모니터링해야 수익률 향상이 가능해요. 다음 강의 예고, 일봉, 주봉, 월봉을 동시에 읽는 법을 배울 거예요. 시간대별 추세를 함께 분석하면 노이즈를 거르고 더 정확한 진입과 청산 시점을 찾을 수 있거든요. 경고지 강의는 교육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모든 매매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